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통해 필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S&P 500과 나스닥 100의 조합입니다. 두 종목만 조합해도 이 세상 어떤 주식의 조합보다도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해당하는 ETF들은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같이 국내의 많은 회사들이 기본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나 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이것도 국내 ETF가 좋냐, 해외 직투가 좋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지만요. 그건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 두 ETF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S&P 500은 미국 기업 중에서 1년 이상 이익을 낸 기업을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500 종목을 선별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미국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전체에 투자한다고 봐도 되겠죠. 지금은 IT 기술주가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도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흐름이 바뀌어서 다른 섹터가 주도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비중이 조절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미국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유연성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할 일이 없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죠. 이 방식의 장점은 지수 우상향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건데요. 지수가 좋은 이유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100 ETF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에 금융주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순서대로 상위 100개 종목을 담습니다. 나스닥은 특성상 IT와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익을 내야만 포함될 수 있는 S&P 500과는 다르게 지금 이익을 못 낸다 해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S&P 500이 현재 잘 나가는 기업의 모음이라면 나스닥 100은 앞으로 잘 될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익을 내지 못하던 시절인 2013년 7월에 이미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어요. 그리고 훗날 성공하면서 주가 상승의 효과를 제대로 누렸죠. 하지만 S&P 500은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이익을 내던 2021년 12월이 돼서야 편입이 됐지만요. 가격은 이미 다 오른 뒤였죠. 지금 시장은 IT와 커뮤니케이션이 주도하는 호황장이어서요. 나스닥에서 성장할 거라고 예측한 기업들이 다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은 나스닥 100의 수익률이 S&P 500보다도 높습니다. 이게 늘 그랬던 건 아니고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S&P 500이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하지만 2009년부터 나스닥이 격차를 좁히면서 따라오다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폭발을 해서 이젠 S&P 500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죠. 특히 2020년 이후에 나스닥은 연간 20% 이상의 성장을 거뒀고요. 2023년에는 54.85%의 성장을 하면서 S&P 500의 26.19%보다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나스닥 100이 대세예요. 하지만 기업의 건전성보다는 트렌드를 타는 특성 때문에 경기 흐름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요. 주가가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내리고요. 특정 섹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 섹터가 대세니까 상관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트렌드가 변하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S&P 500은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무난한 구성인 반면에 나스닥 100은 지금 이 순간의 최고의 구성이죠.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100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는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비율이라는 건 있죠. 그럼 나에게 어떤 비율이 적절한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100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비율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S&P 500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그럼 S&P 500도 나스닥 100의 대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장과 동일한 구성을 가질 수 있고요. 이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투자 초보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거든요. 이걸 먼저 잠재우는 게 중요한데요. 시작을 미국 S&P 500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불안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손실에 대한 허들을 넘고 나면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에 대한 욕구가 생기죠. 이때부터 포트폴리오에 나스닥 100을 조금씩 섞어보는 거예요. 이미 S&P 500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나는 안정돼 있어요. 거기서 나스닥의 변동성 리스크를 조금씩 더해가면서 나에게 맞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9대1로 해보다가 괜찮으면 조금씩 올려봅니다. 8대2, 7대3, 6대4 이런 식으로 점점 높여보면은요. 그럴수록 수익률은 높아지지만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함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구간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분산 비율이에요. 수익에 대한 욕구와 변동성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 그 둘이 타협점을 찾는 거죠. 그게 나의 베스트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 S&P 500 ETF, 나스닥 100 ETF가 주는 의미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프리미엄이에요. 공평하게 현재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기준을 제시해주고요. 거기에 리스크를 섞는 것까지도 계량화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게 없을 때는 오직 내 느낌만으로 해야 됐어요. 지금 내가 시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요. 지금 내가 더하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인지도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S&P 500 ETF가 나오고 나스닥 100 ETF가 등장하면서 개인도 시장과 일치하는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고요. 그걸 기반으로 각자 성향에 맞는 정확한 가감을 하면서 상식적인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보다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이런 장점을 생각하면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에 내는 수수료가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높아도 0.5%도 안 되는 비용을 내고 이런 프리미엄을 얻고 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P 500이 좋냐, 나스닥 100이 좋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둘은 역할이 서로 다르고요. 함께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가격 예측의 함정이거든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통하는 건 장기 투자일 때 얘기고요. 어쨌든 이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구성이에요. 그런데 내 욕심이 조금 과하게 되면 지금 수익에 만족을 못하고 단기 등락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더 내고 싶은 유혹을 받는데요. 이건 정말 큰 리스크를 감당하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무슨 이유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라고 하니까 저 정도는 나도 알 것 같고 나도 투자하면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은 결과를 다 놓고 원인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주가의 장기 움직임은 확률이지만 단기 움직임은 측정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주가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거래가 체결되는 순간 가격이 결정되죠. 우리는 이걸 현재 가격이라고 착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가격일 뿐이지 지금 이 순간 주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확률로만 남아있다가 다음 거래가 체결되는 순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하이젠베르크는 이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표현했는데요.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는 관찰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확률로만 추측할 수 있다가 이게 관찰을 하는 순간 나타나면서 위치도 결정된다는 거죠. 주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현재가라고 착각하는 최근 가격은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과거의 가격이에요. 1초 전에 7만원에 거래됐다고 해서 내가 7만원에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해당하는 가격은 확률로만 존재하다가 내가 거래를 체결하는 순간에 확정되는 거죠. 그런 주가를 단기로 예측한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리스크가 정말 큰데 여기에 추가로 시장을 떠난다는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됩니다.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면 일시적으로라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떠나 있어야 되는데요. 마켓 타이밍을 아무리 잘 잡아서 얻는 이익보다도 시장을 떠나면서 잃는 손실이 더 커요. 이건 알버트 브리지 캐피탈의 보고서에도 나오는데요. 1989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동안 마켓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 매년 최저 가격의 S&P 500을 $1,000씩 산 사람과 정말 운이 안 좋게도 연중 최고점에서만 산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수익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20%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20%니까 1년에 1%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최고점에 산 사람과 최저점에 산 사람이 이렇게 비슷한 결과를 낸 건 시장에 머물렀다는 프리미엄이 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시장에 머물지 않았다는 건 차이가 정말 크게 나타나는데요. 2003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S&P 500에 $1,000를 투자해 놓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던 사람은 64,000달러로 늘어났지만 이 기간 중에 최고의 날 10일을 놓쳤을 때 수익이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20일을 놓치면 30%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30일을 놓치면 18% 수준으로 내려가요. 20년에 단 10일, 20일, 30일 뿐인데 수익률은 급전직하한 거죠. 시장에 머무르는 게 중요한 거지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특히 가장 수익이 좋은 날은 10번 중 7번의 확률로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나타나요. 가장 투자하기 힘들고 타이밍 재는 분들이 시장에 떠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최악의 날을 피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최고의 날을 놓칠 가능성이 더 많고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최악의 날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고의 날을 모두 차지한 사람과 2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작은 걸 피하려고 최고의 날 단 며칠을 놓쳐서 50%나 깎인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물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마켓 타이밍 봅니다. 지금도 투자할 때 아니라면서 현금 비중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투자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의 움직임 자체가 시장에 평가가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S&P 500 지수 같은 게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켓 타이밍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타이밍 위에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죠. S&P 500을 능가하는 펀드가 전체의 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4%는 가이드만 만들고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해서 역시 2000년대 들어서는 시장 수익률을 이긴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S&P 500은 투자 고수들, 시장 참가자들 모두가 만들어낸 가장 정확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공짜에 가깝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점에서 대형 투자자들보다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단 그 장점은 장기 투자에 맞춰진 확률이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주시고요. 그렇게만 하셔도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